이런 문제를 우리는 기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얘는 전력공학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전력공학 공부했죠? 거기서 배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 특히 배전선로에 적용이 되고요. 배전선로 또 단거리 송전선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압이면 배전선로에 해당되는 거죠.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율이 10% 이하로 하는 경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전 전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요. 저항과 리액턴스, 역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요겁니다. 얘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는 뭡니까? 전압 강화율입니다. 전압 강화가 있고요. 전압 강화율이 있죠.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된 식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면 기억하세요. 이러한 것이 전압 강화입니다. 얘는 볼트고요. 전압 강한데 얘는 단상에도 적용이 되고 삼상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을 전압 강화의 근사식이라고 하죠. 단상이나 삼상 둘 다 적용이 됩니다. 단상이나 삼상을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전압 강화식이 있죠. i에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류를 넣으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계수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요게 들어있으면 단상과 삼상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류가 있죠. 이러한 전류를 대입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둘 다 적용이 가능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은 얘는 전압 강하고요.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분의 전압 강화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V의 제곱에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게 전압 강화율입니다.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요걸로 푸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율을 10%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0.1이 되겠죠. 양변을 100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수전 전압이 얼마냐? 6600이죠. 킬로볼트를 볼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몰라요. 그런데 요거는 제곱이었죠. 여기에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얼마입니까? 1.19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더하기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것은 1.8이 되죠. 그리고 역률이 0.8이다. 탄젠트거든요. 탄젠트란 얘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역률이 0.8이면 무효율은 0.6이 되는 거죠. 이것이 탄젠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뭐만 구하는 거예요? P값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값을 여기서 계산기 눌러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를 수 있을 겁니다. 눌러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0.1에 곱하기 6600의 제곱이 되겠죠. 1.19에 더하기 1.8에 나누기 0.8, 0.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와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으로 주어졌죠?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게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가 송전 전압이 아니라 수전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6000의 제곱이 돼야 돼요. 요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실수해버리면 오답 나옵니다. 6600의 제곱이 아니라 6000의 제곱이 들어가서
1417.32가 나와요. 얘가 원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공식을 만들 때 요 식이죠. 요 식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송전단이 아니라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부분은 요거 안 읽었어요. 그냥 이 전압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얘가 송전단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6600을 넣고 계산하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6600을 넣지 말고 6000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6000이 어떻게 나오느냐? 송전단 전압이니까 전압 강화율이 10%니까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돼요. 전압 강화율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율이니까. 수전단 전압분에 이렇게 구하는 게 전압 강화율이죠. 그러니까 얘가 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압이 얼마예요? 6600이니까 요 두 개 VR 나와 있는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항하면 0.1 곱하기 VR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더하기 VR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입실론 VR 더하기 VR은 VS와 같다. 이런 형태가 돼서 요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VR로 묶으면 1 플러스 입실론이 될 거고요. 얘가 VS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VR을 계산하면 VS를 1 플러스 입실론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6600이고 1 플러스 0.1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6000V라고 하는 이런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요거는 전압 강화율입니다. 이 문제가 간단하게 요게 송전단 전압이라고 주어지지 않고요. 수전단 전압이라고 주어지면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 이유는 송전단 전압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전단 전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그대로 들어가서 1417.3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거 잘 봐야 돼요. 글자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압 강화율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전압 강하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역시 전압 강화율에 대한 근사식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식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단거리 송전솔로나 배전솔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식이 되겠죠. 이런 문제 항상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결과식에 의해서 근사식에 의해서 적용되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P값 구할 때도 얘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르죠. 정리가 되죠. 물론 이걸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 강화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결과는 같게 나와요. 똑같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전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력은 삼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얘는 단상이나 삼상 모두 같이 쓸 수 있는 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럼 요거 보세요. 얘는 VR과 IR의 코사인 세타는 단상이죠. 얘가 선간전압 선전류니까 거기에 상계수를 곱해주는 게 삼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R은 IS하고 같아요. 단거리나 또는 배전선로에서는 우리는 IS와 IR이 같아요. 집중정수회로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건 몰라요. 역률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트를 구하고 1000으로 나눠준 이유. 요거는 단위를 킬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걸로 구하려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 전류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에다가 이게 전압 강화니까 루트 3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에서 전류 구해서 대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소수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소수점 잘랐어요. 두째 자리까지 잘랐어요. 두째 자리까지 잘랐으니까 여기 식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럼 괜찮아요. 잘라서 풀어서 다른 값 나오는 건 괜찮아요. 똑같지 않아도 돼요. 여기 소수점 0.0이 달라도 관계없죠. 얘는 안 잘랐죠. 안 잘랐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근사식이지만 얘가 더 정확한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둘 다 관계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지금처럼 결과식, 전압 강화율에 대한 결과식 또는 전압 강화에 대한 결과식에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지우고요. 이 식을 전압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6600에 6000 이렇게 하면 전압 강화가 되겠죠. 여기에 V가 60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P가 되겠죠. 저항이 얼마입니까? 1.19라고 그랬네요. 그게 리액턴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8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0.8, 0.6 이렇게 해서 요거 미지수 하나 요것만 구해도 되죠. 이것만 구해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1417.32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 이렇게 풀던 이렇게 풀던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러나 얘는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식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식은 요거, 다음 요거죠. 뭐 단상과 삼상을 구분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식들도 기본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핵심으로 놓은 요런 기본, 요런 것들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틀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단상 이선식의 220V로 공급되는 전동기가 절연 열화로 인하여 외암의 전압이 인가될 때 사람이 접촉하였다. 이때 접촉 전압은 얼마인가? 단, 변압기 2차 측의 접지 저항값은 9ohm이고 전로의 저항은 1ohm이고 전동기 외함의 접지 저항은 105ohm이고 인체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기가 접촉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동기에 대한 외함의 접지 저항값이 100ohm이라고 그랬죠. 변압기 2차측 접지 저항값이 9ohm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로 저항 여기가 1ohm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전압이 얼마죠? 자,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림을 주어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런 텍스트를 보고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디에 전동기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여기가 전동기고 여기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거기에 걸리는 접촉 전압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하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접지가 됐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외함을 타고 접지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절연이 돼 있죠? 절연이 돼 있으니까 흐르는 게 아니고요. 누전된 경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1호음과 105음과 9호음이 직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R분의 V가 되죠. 요거는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V를 R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2A가 나오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2 하니까 200V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장은 직렬로 연결된 거죠.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것은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회로에서 배운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전압분배 법칙은 V2는 이렇게 하면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저항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하고 9가 하나죠. 그거와 여기 저항 105음이죠. 105음의 전체 전압 얼마? 220V.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얼마가 나오죠? 계산기 눌러보면 200V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스탠다드. 접촉 전압을 구할 때 인체 저항을 무시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인체 저항을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인체 저항이 3000ohm이다. 인체 저항이 있는데 얘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3000ohm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어디에 접촉합니까? 그 대답을 못하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전동기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디에 접촉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접촉을 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3000ohm의 저항이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105ohm에 3000ohm이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요 두 개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죠? 100에 더하기 3000. 병렬이니까요. 100에 곱하기 3000. 그 두 개 저항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인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에 대한 전압은 달라진다. 인체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때 전압하고 인체가 접촉할 때 전압하고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달라지죠? 여기서도 달라져요. 요것이 합성 저항값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접촉 전압에 관한 문제죠. 그림이 주어진 것 뿐이에요. 이런 문제도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인체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전압이 얼마인가. 그리고 다음, 인체가 접촉했을 때 당연히 인체 저항이 더 추가로 되겠죠. 병렬로 연결되겠죠.
그럼 전류가 달라질 거고 전압도 달라질 것이다. 이 기기에 외함의 인체가 접촉하였을 경우 이 인체를 통해서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겠는가? 인체 저항은 3000옴으로 한다. 전류까지 구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최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점차 이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을 계속 하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7번째 문제. 이 문제 봤나요? 최근에도 이런 문제 나왔거든요. 전력용 콘덴서의 개폐 제어는 크게 나누어서 수동 조작과 자동 조작이 있다. 수동 조작에는 직접 조작과 원방 조작이 있다. 원방은 원격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자동 조작하는 방법 중에, 수동 조작이 아니라 자동 조작하는 방법 중에 제어 요소가 있다. 그 제어 요소에 따라서 그 방법을 분류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센싱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콘덴서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역류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역류를 좋게 유지해 주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은 이렇게 5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콘덴서를 투입 및 개방할 때 어떤 거에 의해서 제어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특정 부하 개폐 신호, 역률이 떨어지는 부하가 있다. 그것에 의한 개폐 신호를 센싱하는 거예요. 역률이 떨어지는 부하의 개폐 신호를 센싱해서 콘덴서를 투입 개방 명령어를 내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부하가 하루에 부하가 걸렸다 떨어졌다 하는 게 하루의 부하 패턴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오늘의 부하 패턴이나 내일의 부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일정 부하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자동 제어하는 거.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하루의 부하 변동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를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전점에서 무효 전력을 검출해요. 그래서 그 무효 전력량, 여기서 나오는 이 무효 전력량이 되겠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동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률이 떨어지면 전압이 바뀌거든요. 그 모선 전압을 검출해서 그 모선 전압에 의해서 역률 제어를 하는 거죠. 얘는 특별히 전원 임피던스가 크고 전압 변동이 크다면 이런 방법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하 전류, 부하 전류에 의한 제어가 있어요. 부하 전류에 의한 제어. 부하가 많이 걸리면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그 전류의 크기와 무효 전력과의 관계가 비례적인 관계다. 전류가 커지면 무효 전력도 커진다. 그럴 때는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역률이 얼마냐. 그 역률에 의해 가지고 콘덴서를 투입 및 개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특정 부하 개폐 신호에 의한 제어,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수전점 무효 전력에 의한 제어, 모선 전압에 의한 제어, 부하 전류에 의한 제어, 수전점 역률에 의한 제어. 따라서 지금처럼 그 중에 5가지를 쓰는 겁니다.